자, 그림을 그려주는, 말로 써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면서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은 그 인공지능 서비스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이 그림에서 인물들이 취하고 있는 포즈가 뭔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참조하는 사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그리려면 이런 유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구해서 얘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어떤 포즈가 취해져 있는 참조 사진을 구해서 그걸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틀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컨트롤 넷이라고 하는 확장을 설치했거든요. 자,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래픽을 다루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컨트롤 넷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이 포즈를 분석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참조되는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얼굴의 위치, 어깨, 그 다음에 몸통의 위치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이 골격에 맞게 다른 그림들로 채워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참조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골격을 따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 골격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관절을 좀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종이에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골격을 임의로 그려서 이런 포즈로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똑같은 모양으로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포토샵이 됐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격은 참조되는 그림에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이 관절의 모습이라든가 선의 모양들은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림에서 이런 골격을 찾았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이 팔만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팔이 잠깐 약간 90도 굽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형태로 또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런 포즈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여기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하나 끌어놔 볼게요. 자, 이게 연습했던 그림인데요. 자, 이 포즈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즈를 집어넣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숫자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계량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집어넣는 순간에 사실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쪽에 이렇게 윤곽이 나오죠. 에디트를 눌러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의 위치고 코의 위치인데, 그러니까 목의 위치죠. 목과 몸통이 연결된 부분이고, 이거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이쯤에 있는 거고, 눈이 이렇게 있는 거고,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다른 쪽 귀는 이쪽에 있겠죠. 목은 이쪽에서 있는 거고, 코하고 연결해서 목이 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에 있고, 이게 어깨가 되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보고, 팔이 하나 둘 있는 거죠. 위쪽 아래쪽 있고, 몸통이 있고, 이게 허리예요. 허리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쪽 팔은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다리가 있는데 무릎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는 무릎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것도 무릎이 한 요쯤에 와야 되고,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이 네모지면은 정사각형이면 여기도 정사각형으로 나오고, 이게 가로로 긴 거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세로로 긴 거면 여기가 세로로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충 요 사진의 비율에 맞게끔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발목은 어디 아래에 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손목도 이쪽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겠죠. 무릎이 있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께 폈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있고,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그림을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집어넣고 분석을 시킨 다음에 이 그림을 얻어내서 여기서 자동적으로 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풍경을 바꾸거나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팔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람이 요 그림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거를 다른 쪽으로 내가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옮기는 거는 이런 거예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중앙으로 바꾸든지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크기를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드래그를 눌러서 옮기면은 이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 모양대로, 자, 여기 있는 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 검정색 배경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아까 만들어 놓은 뼈대를 바탕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컨트롤 S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뼈대를 갖다 놔야 되겠죠. 자, 이쪽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네이블도 해준 다음에, 자, 원래는 어떤 그림을 집어넣으면 그 그림에서 이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쪽에 프리 프로세서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런 포즈나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만드는 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델만 오픈 포즈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틀을 바탕으로 내가 뭘 만들 거냐. 그러면은 여성이 가든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림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정확하게 딱 그 모양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인공지능이 자기가 추측해서 그려주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충 머리가 이쯤에 있고 그다음에 팔이 좀 내려가 있고 몸통이 약간 숙여져 있는 형태로 이 전체 그림의 오른쪽쯤에 위치하게 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그림이 또 그릴 때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걸 한 3개 정도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나오게 되고, 지금 사진이 제가 가로로 긴 사진을 넣었는데 이쪽에 여기네요. 가로 세로 폭을 제가 조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잘려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그림 3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장에 만들어지고 지금 두 번째 만드는 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3번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3장이 나왔고요. 사진으로 만든 게 요 포즈가 되고, 자, 이렇게 사진이 하나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대략적으로 얼굴의 위치라든가 이쪽에 귀하고 눈의 높이에 따라서 내려다보고 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약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이게 만약에 고개를 올린다 그러면 요 귀 부분을 좀 내리면 되겠죠. 그럼 올라갈 거고, 요 손의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바꿀 수 있죠.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프로세싱 방법이 아니고 다른 모델이 아니고 이 포즈 모델을 썼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참조 사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구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똑같은 모양 하기 위해서는 캐니 같은 모델을 쓰는 게 좋은데, 이 포즈 모델 같은 걸 쓰게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하는 자유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웨이트라든가 이 다른 이쪽에 있는 다른 옵션으로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포즈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다시 아까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팔을 약간 들게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여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포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을 들고 있는 형태로 다시 내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한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 사진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성이 시작됐는데요. 좀 어설프지만 팔을 올리고 고개를 든 모습으로 바뀌기는 했죠. 이게 정확한 사람 모습으로 기형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도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는 인체의 모습만 구성하는 것이고 뭐 스타일이라든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래 이런 포즈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런 참조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이런 비슷한 사진을 구해서 관절을 좀 움직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서는. 근데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면 비교적 편리하게 컨트롤렛을 포즈를 이용한 컨트롤렛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나중에 이거는 좀 정밀하게 이런 모델이라든가 옵션 값을 줘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없는 그림을 내가 이런 포즈를 주고 그리겠다 해서 그린 거고, 이거 한번 해보죠. 이미지 투 이미지 들어가서 아까 그 사진, 요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이쪽에 아까랑 똑같이 이 포즈를 이제 얹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이네이블 할 필요 없고 요것도 줄여보고 요것만 다시 포즈를 하고 요 상태에서 요거를 좀 옮길게요. 가로폭을 좀 넓히고 사진을 2장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옵션은 이런 거는 귀찮으니까 놔두고요. 여기서 아까처럼 여성으로 하고 가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선형으로 했을 경우, 캐니로 했을 경우에는 요런 배경들도 다 선을 따서 만약에 가든을 그리라 그러면 요 선에 맞는 어떤 가든을 그릴 거예요. 요런 선에 맞게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이런 모션만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션으로 이게 좀 위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겼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진이 생성이 시작이 됐는데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건 올라가지 않았네요. 그거 여기 이네이블을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중지하고 인터럽 시키고 다시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나온 게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팔을 지금 들었죠. 그리고 다른 조건은 요 2가지만 줬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조건들은 자기가 적절하게 요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그냥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모자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2번째 사진인 경우에는 이 원본 그림의 이 골격을 반영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얹어지는 이 골격 그림을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줘서 그림을 그린 것 같고, 2번째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에 있는 그림과 2번째에 있는 그림의 가중치,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2개를 혼합해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여러 개를 한번 뽑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서 1명인지 2명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필요하다면 이쪽 프롬프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2개의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쪽에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이게 최대 2까지 있는데요. 만약에 0.5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뭐 해보면 되겠지만 0.5다 그러면 이 골격을 이쪽에 반영시키는 정도를 좀 낮추는 거죠. 제너레이트. 지금 새로운 그림이 이제 만들어져서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 0.5 정도를 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번째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물이 이제 2명이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뭔가 좀 팔을 억지로 올린 듯 하면서 좀 괴기스러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1.5쯤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는 거를 대략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가중치를 높일수록 이 골격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골격을 원래 그림의 바탕을 두고 제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 수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율이라든가 물리적인 각도 이런 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될지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움직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뭔가 이제 만들어줘서 왜 시작을 이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습이 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쪽에 위치해 있던 거를 이거 똑같은 모습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을 하면서 넓히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회전이 된다고 그랬죠. 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눕히거나 이런, 여기 지금 제가 여기를 눌렀는데 그 클릭한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누른 곳을 중심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눕힐 수도 있는 거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변형을 줄 때 원본 그림에 고정이 돼서 변화할 수 없었던 거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한번 이제 마음대로 뭐 고쳐보자. 약간 뭐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겠죠. 고개를 돌리거나 팔을 올리거나 이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해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쓰면은 굉장히 재밌게 여기 있는 컨트롤 렛을 통해서 조금 더 색다른 동작에, 자기가 원하는 동작에 최종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고요. 뭐 원래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원한다면 컨트롤 렛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변형을 시키면 돼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여기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배경을 바꾸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렛은 좀 복잡한 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풍경 같은 거를 좀 색다르게 다르게 바꾸고 싶을 때, 아니면 그림으로 그린 거를 실사로 구현하고 싶을 때, 스케치한 거를 구현하고 싶을 때, 그런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